반갑습니다. 신이준 강사입니다.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지금 보시면 D번에 ing에 저희가 밑줄을 빵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복습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단어들 앞에 혹시라도 to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 앞에 우리가 ing가 붙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얘네들은 우리가 동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없다고 했다. 그쵸? 얘네들은 동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동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로 했었냐면 만약에 얘네들이 보기에 등장을 하면 일단은 전체 문장에 동사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동사가 있는 거와 동시에 만약에 접속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접속사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니까 그쵸? 얘는 지금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의 개수가 맞는지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사의 개수가 지금 맞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문장을 좀 볼게요. 자, 처음에 when부터 시작을 합니다. when부터 대괄호로 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when에 걸린 지금 동사 어디 있죠? 자, 빨리 대답해 주시자. 자, when에 걸린 동사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return이라는 지금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지금 보니까 콤마 찍힌 애들까지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that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십니까? 그쵸? that도 품사가 뭐다? 얘도 그렇죠.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얘부터 대괄호 치고 얘에 걸리는 동사는 had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괄호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 우리가 전체 문장에 동사가 지금 원래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등장을 했고 우리가 after라고 하는 아니 when인가요? 그쵸? when이라는 지금 접속사도 등장을 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동사에다가 that 때문에 추가되는 동사 하나 그리고 when 때문에 추가되는 동사 하나 있을 거니까 전체 문장에는 동사가 총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안에서 지금 동사를 봤더니 자 여기에 returned라는 동사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had라는 동사 나머지의 동사 자리가 있다 없다 동사가 없더라. 따라서 빈칸 자리는 무슨 자리다? 동사 자리다. 이렇게 카운트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동사의 기능이 없는 몇 번은 자동 탈락이 되겠다. D번은 자동 탈락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다시 이 문제는 그럼 우리는요 동사 문제로 다시 문제가 치환이 됐어요. 이 문제는 동사 문제로 다시 치환이 됐더라. 그러면 동사 문제 우리 문제 어떻게 푼다고 했죠? 3개 본다고 했는데 네, 동사 문제가 등장하면 꼭 3개를 봐야 된다. 뭐랑 뭐죠? 첫 번째 수일치 그 다음에 무슨 일치? 태일치 그 다음에 무슨 일치? 그렇죠. 시제일치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일치 한번 해보죠. he 다음에 had 가능하죠? he 다음에 realize 가능하죠? 그런데 he 다음에 were는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따라서 몇 번 자동 탈락이다? C번 자동 탈락이다. 그럼 두 번째, 태를 보려고 했더니 태라고 하는 건 저희가 능동태님은 수동태잖아요. 그쵸? 그런데 수동태는요 반드시 어떻게 구성이 되더라? 비동사 다음에 pp가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남아있는 보기들 중에 비동사가 있는 보기가 없어요. 그쵸? 그럼 정답은 일단은 바로 시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제 봤을 때 뒤쪽에 빨간 펜으로 밑줄 좀 쳐주시자. 자, had changed 그쵸? had changed. 그래서 간단하게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부분에 밑줄 치시고요. 자, 우리 had changed라고 하는 거 무슨 시제라고 배우셨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had 플러스 pp, had changed 무슨 시제? 그렇죠. 얘를 부르는 이름은 둘 중에 하나죠. 뭐라 부르거나 대과거라 부르거나 아니면 얘를 뭐라 불러주신다? 과거 시제라 불러주신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과거라고 하는 건 언제 쓰는 거냐? 우리가 시간의 수익선에서 여기가 지금 현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과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다? 대과거라 부르는 거다. 그리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의 한 시점부터 다른 과거까지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또 다른 과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애초에 대과거라는 시제는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had changed를 보시고 이 자료가 지금 무슨 자료가 되겠다? 과거 시제 자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B번에 realized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라 돼 있냐면 자, 20 years absence입니다. 자, 20년이죠. 20년의 부재 이후에 그가 그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죠? 그가 그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 자, 그는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Everything, 모든 것이 completely,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는 어디서 바뀐 거야? 완전히 바뀐 거는 여기서 바뀐 거죠. 완전히 지금 다 바뀐 거는 여기서 지금 바뀐 거지,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는 언제 깨달은 거다? 자기의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깨달은 거죠, 그쵸? 그래서 시제도 해석도 지금 매끄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요. 자, 일단 6번 문제에서는요, B번에 우리가 밑줄을 빵 치고 시작을 할게요. 쌤이 노파심이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강의는 문제를 이미 다 풀어봤다는 전제 하에 쌤이 지금 해석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만약에 문제를 안 풀어봤다고 한다고 하면, 잠깐 우리가 동영상을 멈춰서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 강의를 지금 활용하시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일단은 finally의 LY 제가 밑줄을 빵 쳐놓으시고요.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부사가 나왔는데 선생님 무슨 얘기 하겠다. 그렇죠. 자, 부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형식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1형식, 2형식, 3, 4, 5형식이란 말이 있는데, 애초에 부사라고 하는 건 1형식이 됐든 2형식이 됐든 3, 4, 5형식이 됐든 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형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과 같은 거냐?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거다.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다. 그럼 질문. 문장 성분은 뭐예요? 뭐를 문장 성분이라 하는 거야? 그렇지. 말이 어로 끝나는 것들을 저희가 문장 성분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로 끝나는 거 뭐 있어요? 주어. 그 다음에 어로 끝나는 거 뭐 있습니까? 목적 그 다음에 어로 끝나는 거 뭐 있어요? 보어. 그렇죠. 얘네들 자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사가 등장을 하면 문장에서 빨리 뭘 찾아줘야 되냐면, 문장 성분이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 얘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부사를 넣을 수 있을 수 없을 때 제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구조 분석합시다. 자, 주어는요, 지금 이 빈칸 앞에 여기 begins-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주어겠죠. 원래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쵸? 이러면 곤란하다. 이러면 본인만 그러고 앉아있는 거니까요. 자, 지금 브릿지 앞에 어떤 단어가 있으셔? 브릿지 앞에 지금 뭐가 있으셔? 어부가 있잖아요. 그치? 어부의 품사는 뭐예요? 네, 전치사죠. 전치사고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까지 묶어주셔야 돼. 그러면 이 문장의 지금 주어는 누구로 접근하셔야 돼? 앞에 있는 reconstruction으로 지금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재건축이 지금 주어고 동사는 누구다? begins예요. 그럼 잘 보시면 reconstruction에 지금 s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 인칭이다? 네, 3인칭인 걸 알 수 있고요. 3인칭이면서 얘는 지금 단수다, 복수다? 네, 단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동사에 뭐가 붙어있더라? s가 붙어있더라. 얘까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일단 주어 동사 찾았어요. 그쵸? 그리고 뒤에 보시니까 next weekend, 그쵸? 다음 주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through April, 얘가 지금 4월달 내내 이렇게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빈칸 자리라고 하는 건 주어나 동사 자리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되시는 거다? B번에 finally가 되십니다. 그쵸? 맞죠? 그리고 애초에 나머지 보기들을 좀 봐드리면 begins가 이미 동사잖아. 그치? 그럼 동사를 또 쓰는 건 돼? 안 돼? 안 돼. 두 번째, 요거는 좀 필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앞에 bridge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브릿지라는 명사가 있더라. 그런데 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 명사 다음에 명사를 또 쓰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극히도 되게 좀 적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쌤이 봤을 때는 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복합 명사일 때, 두 번째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2번 나올 때, 5형식에서 목적어 다음에 우리가 목적격 보어가 나올 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생략돼서 2개의 명사가 겹칠 때, 이걸 제외하고는 명사와 명사를 겹쳐 쓰는 경우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앞쪽에 bridge라는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bridge라는 지금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 명사를 또 쓴다? 이거는 굉장히 극히 적은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D번을 탈락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질문 하는 분 계셔. 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브릿지를 명사로 보고 빈칸 자리에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로 볼 수 없습니까? 그럼 그 논리를 저희가 이렇게 받아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뒤쪽에 있는 동사를 보고 여기 있는 지금 동사를 꾸미는 부사 자리로 보면 안 됩니까? 아니,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거야? 어느 쪽이? 응? 어느 쪽이 맞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영어에서 수식이라고 하는 거. 수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을 부연 설명하거나 어떤 말을 더 꾸며줄 거 저희가 수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수식일 때는요, 항상 뒤에 있는 단어를 기점으로 얘를 꾸며줄 때 수식을 하죠. 만약에 그래서 앞에서 꾸미는 게 뭐 불가능할 때는 뒤에서 꾸미는 경우 수가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꾸며주는 거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브릿지를 꾸며주고 싶었다. 그러면 final을 어디 넣으셔야 돼? the final bridge라 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B번이다. 자, 그럼 7번 갑니다. 자, 7번에 별표를 좀 하나 쳐놓으시죠. 자, 7번에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자.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5번이랑 6번 잠깐 아까 공부했던 거 좀 쑥 훑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에서 쌤이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예언을 해보세요. 쌤은 이 7번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일단은 보기에서 뭐가 보이셔야 돼, 빨리. 이게 보이셔야 돼, 이게. 그치? 그럼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어떤 단어에 뭐가 붙어 있거나 to가 붙어 있거나 어떤 단어에 ing가 붙어 있는 것들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문장에서 동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전체 문장에서 빨리 뭐로 확인해 주셔야 된다? 동사의 유무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 단 동사의 유무를 확인하다가 혹시라도 뭐가 보인다면, 접속사가 보인다고 한다고 하면 다시 우리는 단순 동사의 유무가 아니라 뭐까지도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동사의 개수까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작업을 잡는 거. 쌤이 지금은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설명해 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빨리 문장 구조 분석해. 아시겠죠? 문장 구조 분석해. 그러면 자, 문장 봅시다. 일단은 the secret 다음에 of가 전사니까 가로 칩시다. 어디까지요? success까지요. in부터 life까지 가로 치시면 되겠죠. 역시 for 다음에 지금 man까지 가로 치시고, 그 다음에 to be는 투부정사니까 놔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for 전치사니까 opportunity까지, when은 접속사니까 우리가 comes까지 대가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에 딱 띄는 게 바로 요 when이라 하는 지금 접속사죠. 그러면 when에 걸리는 지금 동사가 어디 있어? comes야. 그러면 애초에 지금 여기서 가로친 부분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문장에서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얘는 지금 없다고 봐야 돼. 그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면 남아있는 단어들을 지금 봤을 때 더 secret이라는 단어가 있고, 빈칸이라는 자리가 있고, 지금 to be ready라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동사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빈칸 자리가 무조건 무슨 자리가 돼야? 동사 자리가 돼야 접속사 when 때문에 연결되는 동사 두 개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빈칸 자리는 무조건 무슨 자리다? 동사 자리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의 기능이 없는 몇 번은 자동 탈락이다. D번은 자동 탈락이죠. 그리고 선생님을 믿으시고요. 비동사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근데 비동사는요, 조동사 뒤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기 때문에 그때만 우리가 be를 쓰는 거다. 그런데 앞에 조동사 없으니까 C번은 자동 탈락시키셔도 돼요. 그러면 is냐 was냐 우리 두 개 봐야 되는데, 다시 is나 was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이 남자를 위해 있으면 is고 있었으면 was야?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문제풀이법은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쌤이 다시 이 자리가 동사라고 하는 거지. 알았어. 그치? 그럼 우리 뭘로 확인해야 돼? 빨리 세 개. 대답해 주시자. 빨리. 동사가 일단은 자리인 걸 알았어. 세 개. 뭐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지. 수일치. 그 다음에 태일치, 수일치, 시제일치.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수일치는 the secret 다음에 was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is도 가능하죠? 두 번째. 그럼 태는, 수동태는 지금 만들었죠? 안 만들었죠?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에 수나 태로 문제로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제 문제겠죠. 그러면 시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봐보세요. 그가 왔을 때라고 말을 했죠.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시제가 무슨 시제야? 현재의 시제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 몇 번 되겠다? A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쵸?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시면, 자, 쌤이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이 왔을 때, 그쵸? 즉, 성공이 왔을 때, 당신의 삶에서 성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V, 여기에 is 존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To be ready.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For his opportunity. 그의 기회에 대해서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왔을 때, 성공이 왔을 때 그 기회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삶에서의 성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할까요? 자, 비동사요. 자, 비동사의 의미는 총 몇 가지가 있죠? 빨리 대답해 주시자. 빨리 하고 끝내야 돼. 벌써 시간이 16분을 넘어가고 있어. 우리 또 막 30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자, 빨리 대답해 주시자. 자, 비동사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 좀. 그쵸,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자, 첫 번째는 뭐뭐이다. 두 번째는 뭐뭐가 있다. 세 번째는 뭐뭐가 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그래서 뭐뭐가 이다일 때는요, 이거 이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가 되다 할 때 역시 이 형식이고, 같은 단어는 뭐가 있다? become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리고 get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뭐뭐가 되다로 쓸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make라고 하는 단어도 뭐뭐가 되다로 쓸 수 있어요. He made a doctor 했을 때 그는 의사를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그는 의사가 되었다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뭐뭐가 있다 할 땐 뭐냐? 얘는 몇 형식이냐면 1형식일 때 가능해요. 1형식일 때. 그리고 얘가 1형식일 때 얘는 무슨 말이냐면 exist. 네, exist의 지금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문장이었냐면 앞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 is가 있고 뒤쪽에 for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a man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for부터 어디까지 가로쳐서 버리셔야 돼? man까지 가로쳐서 버리셔야 돼. 그러면 앞에 주어랑 동사만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몇 형식이다? 1형식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해석이 뭐다? 뭐뭐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성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를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즉 평소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성공이 다가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8번입니다. 자, 8번도 별표를 좀 하나 쳐주시자. 자, 8번 안 풀어봤으면 반드시 동영상을 지금 멈추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8번이요. 자, 품사 결정합니다. A번의 품사, 전치사, 접속사, 부사. B번의 before 품사, 전치사, 접속사, 부사. C번의 while 품사, 접속사. 아직까지 얘를 모르시면 안 돼. 단어가 뭐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WH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얘의 품사는 지금 뭐가 되는 거다? 접속사가 되는 거다. 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since 역시 전치사, 접속사, 부사. 그쵸? 그러면 우리 개념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내가 빈칸 자리에다가 혹시 전치사도 지금 쓸 수 있고 내가 접속사도 쓸 수 있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게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전치사는 뒤쪽에 뭐가 와야 되죠? 당연히 명사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접속사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뒤에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야 되잖아.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명사라고 하는 거는 품사의 개념이고 주어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위아래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하나를 통일로 시켜줄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서술을 미세요. 해석을 할 땐 당연히 문장 성분이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문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품사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주어의 품사는 뭐야? 1번 형용사, 2번 부사. 그러니까 주어는 형용사야 부사야? 빨리 대답해 주시자. 빨리. 자, 주어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야 부사야? 그렇죠. 명사예요. 주어의 품사를 아직까지 모르면 곤란해. 알지? 주어의 품사는 뭐다? 명사다. 그치? 그러면 봐봐. 얘가 보면 얘도 지금 명사고 얘도 명사잖아. 그럼 빈칸 자리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자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명사 같다는 판단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뭘 지금 봐야 되겠어? 뒤에 동사가 있나 없나네. 따라서 뒤에 만약 동사가 있다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될 거고요? 네, 접속사 자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뒤에 동사가 없다면 전사 자리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빈칸 뒤쪽에 봤더니 the late 19th century를 합니다. 뒤에 동사 보이셔 안 보이셔? 당연히 안 보이시지. 그러면 얘는 품사를 뭐로만 보는 거다? 전사로만 보는 거죠. 따라서 애초에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몇 번은 자동 탈락이다. C번은 자동 탈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정답이 되는 게 지금 쌤 19세기 말 이후에
19세기 말 이전에 19세기 말 이래로 그 타임 트래블 여행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흔한 소재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럼 두 가지가 말이 다 되지 않아? 그치? 특히나 여기는 애프터랑 지금 since는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따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좀 하시죠. 자, 뭐냐면 일단은 애프터라고 하는 단어요. 우리는 얘를요 이렇게 약속할게요. 얘는 이후에예요. 근데 이 이후에라고 하는 게 시간의 출산을 보면 어딘지 몰라. 어떤 한 기점을 기점으로 그 뒤쪽에 있는 걸 전부 다 애프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since는 살짝 다릅니다. since는 기본적으로 from A to B예요. students는 from A to B다. 그런데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게 반드시 현재야. B는 반드시 현재, 지금이다. 그럼 질문이야. 여기는 A라고 하는 건 from A to B가 A부터 B까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B가 지금 현재야. 그러면 A는 현재, 미래, 과거 중에 무조건 뭐만 가능할까? 현재부터 현재까지, 미래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만 가능하겠어? 당연히. 그렇죠. 얘는 무조건 과거만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since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since란 단어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수익선을 그리고 나서 얘는 반드시 기점이 현재입니다. 현재. 네, 현재. 그리고 과거의 어느 한 시점부터 일이 벌어져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만큼의 시간의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시간의 덩어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했다라고 말해야 돼?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말해야 돼? 당연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를 뭐뭐 해왔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since가 전사로 사용이 될 때는요 반드시 동사의 시제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냐면 have 플러스 pp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앞쪽에 지금 봤을 때 자 밑줄 치시자. 자 has been 보이시죠? 그치? has been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되는 거다? Stephen since 되시는 겁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since the late 19th century요. 19세기 말 이래로요.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science fiction입니다. 과학 소설에서 common, 흔한 plot device, 그쵸? 줄거리 여왔다 정도로 해석이 될 거네요. 그쵸? 자, 줄거리 장치 여왔다, 였다. 요 정도 해석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보십니다. 자, 9번은요, 좀 많이 어려워요. 네. 9번, 정답 몇 번인 것 같아요? 네. 많이 어렵죠? 그쵸? 어렵죠? 자, 역시 얘도 좀 정리를 좀 할까요? 자, as요.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자, as라고 하는 애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전치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접속사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전치사 할 때는요 의미가 딱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접속사 할 때는 선생님을 믿고요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거의 한 서너 개가 뭐야 한 4개 5개 되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전치사 할 때는 의미가 딱 자격 전치사 하나밖에 없고요 의미는 뭐뭐로서 딱 하나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선생님이 지금 이준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영어학원에서 지금 영어 강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잘 보면 얘가 지금 뭐뭐로서라고 해석이 됐을 때 앞에 있는 이준이라는 사람과 영어 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관계가 돼야 되면 동격 관계가 돼야 돼요. 맞죠? 그쵸?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영어학원에서 지금 영어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 동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as 다음에 내가 뭐를 써보셔야 돼요? prediction을 써보셔야 돼요. 그러면 pred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전망이잖아요. 그러면 예측과 전망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명사와 동격이 될 수 있는 명사가 앞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 봅시다. 명사가 딱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 뭐밖에 존재하지 않냐면 여기 있는 China's coal use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석탄 사용인데 중국의 석탄 사용이라고 하는 그 지금 행위가 전망이라는 예측과 얘가 동격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몇 번은 자동 탈락이다. 네, C번은 자동 탈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얘는 무조건 탈락이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냐? A번이냐, B번이냐, D번이냐 이건데요. 자, 여기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셈이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모든 동사는 다 자동사로 본다고 했어요. 타동사로 본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다 타동사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만약에 as 다음에 predict를 썼잖아요. 아니면 내가 as 다음에 predicting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애초에 타동사고 그리고 얘도 지금 타동사 ing 덩어리이기 때문에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하냐면 목적어를 명사를 다시 반드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빈칸 뒤쪽에 지금 by가 지금 뭐고 전치사고 어디까지 묶어주셔야 돼? 24, 40까지 묶어주셔야 돼. 그치? 그리고 애초에 지금 콤마 다음으로 문장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끊겼잖아요. 한번. 그러면 결과적으로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더라 없더라 목적어 명사가 없더라 따라서 이 자리는 뭘 쓸 수 없다? predict와 predicting을 둘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냐? predicted죠. 그래서 암기해 놓으세요. 자, as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then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뒤에 바로 뭘 취할 수 있다? 네, 과거분사를 바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수거처럼 암기해 두시고요. 해석은요. 뭐뭐하는 것만큼 것이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뭐뭐하는 것만큼 내지는 뭐뭐하는 것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여기다가 mention이 뭐죠? mention? mention의 의미가 뭐야? 네, 언급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mention 언급하다. 그러면 mentioned 언급되다, 그렇죠? 그러면 above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그러면 해석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위에서 언급된 것만큼. 위에서 언급된 것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바로 as의 접속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버전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중국의 석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그쵸? 뭐한 것처럼 얘가 지금 예측된 것처럼 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2040년도까지 중국은 will have consumed 소비한 셈이 될 것입니다. more than a third 3분의 1 이상이에요. 어떤 3분의 1 이상이면 국제 보유고의 3분의 1 이상을 사용한 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네요. 자, 얘 하나 밑줄 쳐주시자. will have consumed 네, 요거 빠뜨릴 뻔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그냥 바로 빨간 펜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will, 그 다음에 have consumed, have pp. 자, 쉽습니다. 자, will 밑에 쓰시죠. 미래. 그 다음에 have pp. 얘는 뭐에 쓰는 거야? 완료. 따라서 얘는 뭐다? 미래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죠. 미래 완료 시제는요, 수직선 그려주시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과거 완료는 뭐예요? 과거부터 과거까지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 완료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요. 끝나는 지점만 알 수 있는데 그 끝나는 지점을 대개는 by라고 하는 전사로 많이 사용이 돼요. 만약 by가 아니라 접속사를 쓴다고 한다면 by the time이라는 표현이 거의 고정적입니다. 뭐뭐 할 즈음에 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즈음에 어떠한 사건이 완성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해석은요. 첫 번째, 어떠한 사건이 뭐뭐가 혹은 뭐뭐가 완성돼 있을 것이다. 완성돼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두 번째, 뭐뭐 한 셈일 것이다. 뭐뭐 한 셈일 것이다. 네, 그래서 가로 열고 일종의 뭐로 작동한다? 추측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가장 많이 틀린 해석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will이 뭐뭐일 것이다죠. 그럼 have 플러스 pp가 뭐뭐 해왔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뭐 해왔을 것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뭐뭐 해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현재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뭐 해왔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때를 기점으로 뭐뭐가 완성돼 있을 것이다. 내지는 이때를 기점으로 뭐뭐 한 셈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204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의 보유고의 3분의 1 이상을 소비한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힘내시죠.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은요. 일단은 뭐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요 ing 보이시나요? 오늘 벌써 두 번 정리해 드렸는데 뭐 확인하셔야 돼요? 전체 문장에 동사 그리고 접속사가 있다면 뭐도
접속에 있다면 동사의 개수까지. 그쵸? 자, 그러면 동사부터 봅시다. will have. 그 다음에 또 동사 찾아주시자. 동사 어딨나요? 네, won't. 그럼 이 won't들을 연결하기 위한 등위 접속사 so가 있고요. 그 다음에 before는 실은 전치사와 접속사, 부사가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you죠. 그쵸? 왜냐면 you는 대명사의 무슨격이기 때문에 주격이기 때문에 주격은 항상 어디 앞에만 쓰는 거다? 동사 앞에만 쓰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before가 지금 품사가 뭐라는 걸 접속사라는 걸 you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before부터 빨리 뭐 해주셔야 돼? 대가로를 쳐주셔야 돼. 그러면 어디까지 묶어주셔야 돼? here까지 묶어주셔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다시 동사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일치? 무슨 일치? 빨리! 무슨 일치? 그렇지. 수일치. 그 다음 무슨 일치? 태일치. 그 다음 무슨 일치? 시제일치. 빨리 봐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you will 가능하고요. you come 가능하고 you came 가능하고 you com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탈락. 두 번째, 수동태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BPP가 보이지 않으니까 수동태 문제도 탈락.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우리는 뭐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겠다? 시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데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미래고요. 얘도 지금 미래거든요. 참고로 won't라고 하는 단어는 will 더하기 not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원래는 뭘 써야 되냐면 미래를 써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미래를 쓰니까 정답 몇 번? A번. 이러고 앉았으면 누구만 그러고 앉아있는 거다? 본인만 그러고 앉아있는 거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본인만 그러고 앉아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어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더라.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것 좀 정리를 해볼 거야. 뭐뭐 하기 전에, 네, before. 뭐만 후에 뭐 있어요? 네, after. 뭐뭐 하는 동안, 네, while. 여기서 during 이러시면 곤란해. during은 전치사지, 그치?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 as, 네, soon, as. 그쵸? 그리고 뭐뭐 할 때 when이라고 하는 단어. 뭐뭐 한다면 if.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그쵸? 일단 뭐뭐 하기만 한다면 once. 요 정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냥 영어를 공부했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건 뭐 원하지도 않겠어.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뒤에 미래 시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 시제를 쓰려고 한다면 모든 미래 시제를 뭐로 바꿔 쓰시는 거다? 현재 시제로 바꿔 쓰시는 거다.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 적용이 안 되셔. 이거를 시험장 가셔가지고 before, after, while, as soon as, when, if, unless, once는 미래 시제를 현재 시로 바꿔 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게 기억이 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뭐냐면 얘네들은 will 사용 불가다. 네, 얘네들은 애초에 뭐 불가다? will 사용 불가다. 근데 한 단어로.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뭐를 쓸 수가 없더라. will은 쓸 수 없더라. 그럼 뭐를 쓰셔야 돼? come을 쓰셔야 되겠죠. 그럼 정답 몇 번? B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자, 그러면 너가 여기에 오기 전에 모든 지금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진 것이 완성될 것이다. 모두 떨어진 셈일 것이다. 떨어져 있을 것이다. 떨어진 행위가 완성돼 있을 것이다. So, 그래서 너는 won't be able to see, 볼 수 없을 것이다. 뭐를요? 그 지금 잎이라고 하는 것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저주나 방법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 아니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내가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게.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야, 너 오기 전에 잎 다 떨어질 거거든. 이런 식으로 곤란하다는 거. 그쵸? 곤란하다는 거 빨리빨리 손절을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람은 하등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계속 오늘 지금 한 가지 주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자, 이거. 자,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주셔봐. 자, 보기에 밑줄 쳐져 있는 단어가 만약 뭐라면
to가 붙어 있거나 ing가 붙어 있다면 우린 빨리 뭐 하셔야 되는 거다? 뭐 하셔야 되는 거다? 동사가 있는지 확인하신다. 그치? 그러면 동사가 있는데 만약에 문장 안에 뭐가 있다면 접속사가 있다면 우리 뭐의 개수까지 빨리 확인하신다? 동사의 개수까지 확인하신다. 이 작업을 끝내는 걸 뭐 한다고 부른다고요? 앞으로요? 뭐 한다고 부른다고? 그렇지. 구조 분석. 아시겠죠? 구조 분석. 자, 그러면 봅니다. 일단은요. 여기 is 보시자. is 동사 하나 나왔고요. 자, which 접속사 나왔고요. is 동사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뒤 쭉 보니까 더 이상 동사가 없어. 그러면 동사 두 개에 대한 접속사 하나가 지금 맞았으니까 얘네 지금 동사와 접속사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네요. 그쵸? 그러면 빈칸 자리에 내가 동사를 또 쓰는 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왜? 이미 접속사와 동사의 개수가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번은 탈락이다. A번, B번 자동 탈락이다. 그쵸?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될 거냐? 앞에 지금 is라는 비동사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뒤쪽에다가 ing를 쓰거나 아니면 뒤쪽에다 ed를 지금 쓰는 상황이죠. 그쵸?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비동사 다음에 ed를 쓴다는 건 무슨 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얘는 수동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수동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쪽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능동태가 됐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쌤이야? 무슨 동사 뒤? 그렇지. 3타 동사 뒤. 무슨 동사 뒤? 3타 동사 뒤. 뭐의 유무다? 목적어의 유무다. 왜? 수동태는 애초에 목적어를 앞으로 꺼내서 쓰는 거잖아. 그치? 다시. 수동태는 어차피 뒤에 목적어를 앞으로 꺼내서 쓰는 거니까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런데 나머지 모든 타동사는 뒤에 다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를 결정하는 건 3타 동사 뒤. 뭐의 유무다? 목적의 유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괜찮으시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드의 품사가 뭐야? 네, 전치사죠. 어디까지 가로치셔야 돼? 네, experience, 그 다음에 interaction, decision까지 싹 다 가로치십니다. 그럼 뒤에 쓸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때 쓰시는 거다? 네, 수동태 쓰시는 거죠. 뒤에 만약 목적어가 있다, 그럼 무슨 때 쓰시는 거다? 능동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수동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능동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refined가 정답 되시는 거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refined, 그쵸? 갈고 닦아집니다. 뭐와 함께요? 뭐와 함께? 모든 경험,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결정들과 함께 갈고 닦아집니다. 수련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제 파트 우리 한 달 동안 배웠던 내용들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개념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 풀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부분들을 쌤이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